영화 미스 홍당무에서 배우 공효진 씨가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것에 컴플렉스를 갖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이렇게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안면 홍조. 예전에는 갱년기 증상으로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게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국제 메디큐에서는 안면 홍조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킴스 피부과 전문의 천은영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킴스 피부과 의원 피부과 전문의 천은영 원장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그리고 빨갛게 변하는 것을 안면 홍조라고 하는데요. 사실 더운 날에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안면 홍조와 날씨, 특별한 관련이 좀 있을까요? 안면 홍조는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쉽게 그리고 더 심하게 얼굴이 붉어지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 겨울철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더운 여름철에도 생각보다 심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강렬한 자외선과 불볕더위뿐만 아니라 실내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냉방기 사용이 피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히 안면 홍조는 실내와 실외 온도가 변화가 많은 계절마다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보통 혈관의 운동장애로 인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일시적인 혈관의 확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 혈관이 늘어난 상태가 지속되고 얼굴이 더 많이 붉어지면서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씨와 과도한 냉방 사이에서 안면 홍조증을 앓는 환자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가렵거나 따가운 미약한 통증을 발생시키고 또 미관상으로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은근히 신경 쓰이게 만드는 여름철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날씨도 더운데 얼굴까지 붉어지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갱년기 증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안면 홍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호르몬 변화, 그리고 온도 변화, 각종 피부 질환과 감정 변화 등에서 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안면 홍조증 환자의 남녀 비율은 약 1대3 정도로 여성이 많고 갱년기나 폐경기의 여성에서는 60% 이상 발병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이는 체내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콜라겐 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피부 두께도 얇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인 70대 여성 요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의 감정 변화라든지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자율신경계가 조절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젊은 층에서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년간 안면 홍조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에서 30대 사이에서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인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외형적인 것만 좀 제거를 하거나 변화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길까요? 안면 홍조증은 얼굴에 있는 혈관이 정상인보다 많이 늘어나 있어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입니다. 한번 늘어난 혈관은 저절로 축소되지가 않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작은 자극에도 더 쉽게 얼굴이 붉어질 수 있고 얼굴에 거미줄처럼 비쳐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악화된다거나 우리가 흔히 딸기코라고 부르는 주사로도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늘어난 혈관이 피부 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염증 때문에 혈관이 더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안면 홍조를 방치하게 되면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고 또 붉은 얼굴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면 홍조가 피부 염증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까지 초래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면 홍조를 질환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원장님? 사실 안면 홍조는 얼굴의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면 홍조증 자체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안면 홍조증을 치료함과 동시에 그 여러 원인이 되는 질환을 함께 치료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안면 홍조로 고민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치료가 아닐까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통 피부과에서 치료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홍조나 여드름, 홍반 등의 혈관성 병변에 효과적인 레이저를 이용해서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수차례 치료가 필요합니다. 엑셀V나 옐로우 등과 같은 레이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가 좀 더 좋아지고 치료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등 안면 홍조증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원인이 되는 그런 피부 질환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같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단시간에 완치되기가 힘든 만큼 장시간에 걸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레이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늘어난 혈관을 내복약이나 바르는 약으로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저로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 기기 중에 안면 홍조에 효과적인 레이저로 옐로우 레이저 및 엑셀V 레이저 등의 혈관 레이저를 들 수 있는데요.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혈관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들입니다. 옐로우 레이저는 노란색과 녹색의 두 가지 파장을 각각 또는 동시에 방출할 수 있는 독특한 레이저로 혈관 및 색소 병변에 적용되고 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아 그 효과 및 안정성이 입증된 레이저입니다. 옐로우 레이저가 방출하는 노란색 파장은 붉은색을 띠는 목표물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해서 안면 홍조나 붉은 실핏줄, 붉은 여드름 자국 등 보기 싫은 혈관 제거에 효과적이고 녹색 파장은 멜라닌 색소에 선택적으로 치료가 돼서 주근깨나 검버섯, 점 등 검은색을 띠는 색소성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옐로우 레이저는 다른 혈관 레이저에 비해서 통증이 적고 멍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부 레이저에서는 혈관을 터뜨리기 때문에 멍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옐로우 레이저의 경우는 혈관을 오그라뜨리는 작용으로 멍이 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옐로우 레이저는 보이는 실핏줄을 없애는 경우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통증이 없고 또 딱지나 수포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엑셀V 레이저는 두 가지 파장을 조합하여 병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1064나노미터 파장은 주름 리프팅에 효과적이고 532나노미터 파장은 색소와 안면 홍조에 효과를 보여 잔주름, 리프팅, 탄력, 색소와 홍조를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레이저 장비가 할 수 없었던 냉각 시스템과 안정된 출력으로 통증이 거의 없이 편안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레이저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본인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스스로 좀 생활 습관을 변화하는 것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혹시 자가관리법 있을까요?
안면 홍조증은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도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은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습관 개선도 필요한데요.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술도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만약에 겨울철 외출 시에는 마스크나 목도리 등을 착용해서 찬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바깥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갈 때는 미리 손바닥으로 볼을 가볍게 비벼서 얼굴 피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여서 자외선에 의한 탄력성의 파괴를 피해야 합니다. 여드름이 한 곳에 자주 생긴다면 모세혈관 확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여드름 치료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뜨거운 찜질방이라든가 사우나를 자주 가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갑자기 뜨거운 곳에 가면 혈관 확장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도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간에는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피부를 얇게 만들어서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피부 마사지나 자극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자제하는 것 등 피부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면 홍조증은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 증상의 원인과 정도에 알맞은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 전문의와 상담 후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지금까지 캠스 피부과 전문의 천은영 원장님을 모시고 안면 홍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안면 홍조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대인 기피증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간단한 생활습관의 변화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V국제 메디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국제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